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테르작이 이제 안밀 모델과 가정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안밀 이론에서 테르작 1차원 안밀 이론을 빼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안밀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안밀 모델과 가정 조건 가볍게 언급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안밀 모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면 박스 뭐 상자인데 구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1차원 안밀 모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한쪽 방향으로만, 연직 방향으로만 안밀을 일으키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하죠. 그래서 구속이 되어 있다. 구속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걸 좀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플레이트가 있고 밑에 이제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스프링이라는 조건 자체가 이렇게 힘을 받았을 때 수축이 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우리가 볼펜 스프링도 그렇고 자동차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스프링도 그렇고. 자, 그렇다는 것은 얘가 안밀이라는 거는 힘을 받아서 흙이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르작이도 안밀 모델을 선정할 때 스프링을 달아준 거죠. 스프링을 달아주니까 결국 하중을 받아서 쭈그러들 수 있는 구조. 근데 여기에서 가정 조건 자체가 이 구속 조건인 박스 안을 포화시켜 놨어요. 공기가 없고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를 가정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았을 때 안밀이라는 거는 물이 빠져나가서 흙의 최적이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을 받으면 물이 이렇게 플레이트 사이로 빠져나가서 배수가 돼서 안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델링 자체가.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고, 그러면 요건 뭐야? 요 옆구리에다가 막 구멍을 뚫어놨네. 요 구멍도 보면은 얘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얘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게 상자, 구속 조건인 상자 자체가 이렇게 오픈돼 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것은 이쪽으로도 엄격히 얘기하면 배수를 허용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원칙적으로 배수는 이쪽 플레이트 사이로 이렇게 지금 배수가 된다라고 봐야지, 요 부분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보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안밀을 논할 때 이 Z 방향으로 간극 수압을 알고 싶어서 여기 스탠드 파이프를 구멍 빵빵빵 뚫어 놓고서 호수를 심어 놓은 거거든요. 간극 수압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간극 수압을 체크된다는 것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배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물의 흐름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저항력이 큰 곳으로 흐르겠어요? 저항력이 작은 곳으로 흐르겠어요? 동일 조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저항력이 적은 곳으로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두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그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두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하중이 얘가 델타 시그마가 작용했을 때 하중 조건이 T0 조건에서 수위가 여기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얘는 상자에는 여기에 걸쳐져 있어. 최초 시험하면서도 계속 여기 걸쳐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얘가 안밀이 되면서 얘가 점점 내려와서 지면이 안밀됨에 따라서 약간 내려오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요 정도 수준에서 걸쳐져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얘가 높아. 그러면 물이라는 게 이쪽으로 흐르는 게 더 낫겠어요? 이쪽으로 흐르는 게 더 낫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흐르는 게 낫기 때문에 배수층인 요 부분이 이제 배수층이라고 보고, 물은 이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단지 이쪽으로는 물이 흐를 수 있지만 우리는 수압 체크용으로 스탠드 파이프 역할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구멍 뚫어 놓고 압력 체크한다.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플레이트 플레이트 위로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서차지 하중이 되겠죠. 실제로 보면. 그러면 이 플레이트가 하중을 받고 이 플레이트 밑에 있는 스프링이 압축을 받게 되죠.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그러면서 어떤 최적이 감소하고 배수가 되는 요런
개념도를 가진 안밀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끝났고, 요 오른쪽은 설명이 끝났고,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와 봅시다. 그럼 스탠드 파이프를 꽂고 나서 T0 이제 투수개, 지금 우리가 안밀을 논하는 건 투수개수 뭐 10의 마이너스, 뭐 5승, 6승, 7승 마이너스 요걸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투수개수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배수가 되는 요런 안밀을 따져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중이 제하 즉시 배수가 안 돼. 사질토처럼, 자갈처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제로일 때는 이 하중 수준만큼 수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요. 얘는 비록 배수가 용이한 위층 1번 레이어에서 5번 레이어까지 있다라고 봤을 때 배수층에 가까운 1번 레이어에 있지만 시간 텀이 제로에 가까울 때는 배수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초 여기에 지하수위가 걸쳐져 있다라는 얘기죠. 상부에 지하수위가 딱 걸쳐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 그러면 얘가 배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위에 1번 레이어부터 안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가 배수가 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물의 흐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번 레이어 먼저 1번 형님 먼저 나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남,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지금 안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스프링이 1번부터 수축되고 2번 수축되고 3번 수축되고 4번 그 다음에 5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지나는 건데 시간 1, 2, 3 이렇게 보면 얘 1번 레이어 형님 레이어는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아서 100% 완료됐어 안밀도가. 하지만 2번, 3번, 4번, 5번은 순차적으로 안밀이 진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님 먼저 나가고 둘째 먼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무한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간 안밀도 100%에 가까운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애시당초 시험 시작할 땐 수위가 여기에 걸쳐져 있었지만 과잉간극 수압이 다 솟아내고 나면 그땐 비로소 요 플레이트와 같은 지하수위가 형성이 된다. 수압이 형성이 된다. 더 이상의 과잉간극 수압은 없다. 요 안밀 모델이 설명하는 바는 이것이다. 여기까지가 설명의 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조건 한번 볼게요. 가정조건 보면 테르자기 안밀 이론 가정조건 흙은 균질하고 완전히 포화된다. 실제로는 포화도 100%가 아닌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흙 속에는 기포도 있고 뭐 잡다구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흙은 요건 어디까지나 가정 조건입니다. 가정 조건. 그래서 균질하고 뭐 이방성 이런 거 안 따져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심플하게 이론을 정립한 거예요. 테르자기 안밀 이론은 완전히 포화되어 있다. 이게 불포화 조건을 따져준다고 하면 뭐 너무 어려워져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르자기 1차원 안밀 이론은 간단한 모델을 가정조건을 한다. 균질하고 완전히 불포화 거론하기 시작하면 전단 강도처럼 완전히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화 조건을 따져준다. 이렇게 따져준다 한들 실무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겠죠. 그 다음에 흡입자와 물은 압축이 되지 않는다. 요 얘기는 뭐냐면, 야, 뭔 소리입니까? 이거 스프링이 압축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흙의 삼상을 따져줄 때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흡입자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흙의 삼상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에어 있고 그 다음에 소일 있고 워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얘는 없다라고 봐줬잖아요. 포화 조건. 그러면 얘네 두 개만 남는다. 두 개. 워터랑 그 다음에 소일이랑. 그러면 얘네 자체는 압축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압축이 안 되는 거 아닌데 얘는 뭐 압축이 아니죠. 여기서 보면은 압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물 입자 자체는 압축이 안 된다. 힘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뭐 좀
쭈그러들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은 그것 자체는 우리가 안밀 이론에서 따져주지 않는다. 흡입자도 솔리드한 상태로 압축이 되지 않는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수는 허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 속의 물의 흐름은 다시의 법칙을 따른다. 다시의 법칙. 느린 흐름이죠. 흙 속에서의 흐름인데 흐름도 다시의 법칙으로 따져주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안밀 이론은 실트 점토 10의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5, 6, 7을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의 법칙 타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투수계수는 일정하다. 실제로는 하중중하에 따라갔지 않아요. 투수계수 K가 CV, MV, 뭐 감마 W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안밀 시험을 하다 보면 CV 값이 시간에 따라 그 안밀 진행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달라지기 때문에 K 값도 원래는 달라지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일정하다라고 보겠다. 그 다음에 횡변이 구속한다. 아까 전에 상자 박스 이야기 했죠. 하지만 실무에서 도로 송토 등에서는 2차원 안밀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속 조건에서 이렇게 지금 서차지를 하는데 여기에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박스를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없어지고 자유롭게 전단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밀도 이쪽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2차원 안밀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융기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안밀은 엄연히 따지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실제 예측하고 있는 안밀 치마량과 그 다음에 실제 치마량 사이에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느냐? 그럼 이런 거 답 써주면 돼요. 이런 거. 실질적으로는, 실제에서는 2차원, 3차원 안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융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밀 치마량이 실제와는 맞지 않는다. 요런 것들을 언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응력 증가에 따라 간극비는 반비례 감소한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기타 조건으로 2차 안밀은 미고려한다. 요 정도 수준에서, 정도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거는 안밀 이론 근간이 되는 1차원 안밀 이론의 테르자기 안밀 모델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테르자기 안밀 이론의 가정 조건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기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조건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